자, 오늘 열과 우리 생활의 네 번째로, 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의 전달 과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배웠었지. 그래서 고체의 경우는 전도, 액체, 기체의 경우에는 대류에 의해서 또, 중간 전달 물질이 없이 바로 열이 전달되는 복사,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와 같은 열들은 우리 실생활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 근데 이 열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쓸데없는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줄 필요도 있고, 빠져나가고 있는 버려지는 열을 다시 이용할 필요도 있을 거야.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 그래서 열의 효율적인 이용에서 오늘 배울 학습 목표는 열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어떤 실생활의 예들을 찾아보고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지. 그 첫 번째로 열이 쓸데없이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안 되지. 열을 뭔가 보관하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빠져나가는 열을 차단시킬 수 있는, 열의 이동을 막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지.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을 끊을 단자를 써서 열을 끊었다, 차단시켰다 해서 단열이라고 해. 끊을 단자에 뜨거울 열자지. 그래서 열을 끊었다, 밖으로 빠져나간 열을 못 나가게 막았다 하는 뜻이야. 이와 같이 단열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다 통틀어서 단열재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단열재를 사용하고 있는 실생활의 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보자. 첫 번째는 우리 입고 있는 옷이야. 겨울철에 내 몸에 있는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줘야 된다. 그치? 내 몸에 있는 열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로 방한복인데, 방한복은 주로 솜이나 오리털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좀 두툼하게 만들어 놨지. 오리털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 이게 어떻게 열을 차단하느냐 하면, 오리털 하나하나를 뜯어서 보면 깃털이 있지. 자, 오리털 솜털이 이렇게 있고, 오리털이나 솜털들이 이렇게 있으면 오리털과 오리털 사이에 빈 공간, 깃털과 깃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겨. 이 공간은 이제 수증기들이 혹은 공기들이 보관되어 있는 공간이거든. 그래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고체의 물질이 이 경우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 전도였지. 이게 그냥 다닥다닥 다 붙어 있었으면, 공기층이 없이 다 붙어 있었으면 그냥 전도의 방법에 의해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 버릴 거야.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 공기들을 많이 포함시킬 수 있는 재료를 쓴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되면 공기에 의해서 열이 전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지? 차단된다는 이야기야. 오리털이나 혹은 솜털 같은 거, 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도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것들을 막아주게 되고, 대류도 쉽게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지? 여기 채워져 있는 물질 때문에 뭔가 이 안에 있던 공기들이 쉽게 이동하지 못하지. 그래서 대류에 의한 것도 막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밖으로 빠져나간 열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건축물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건축물을 지을 때 그냥 시멘트로 벽돌을 이렇게 싸서 바로 집을 짓지 않지. 시멘트 벽돌을 만들고 난 뒤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 보통 단열재에 해당하는 스티로폼을 이렇게 집어넣어. 이 스티로폼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물렁물렁한 꽉 차 있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스티로폼을 눌러보면 이렇게 쑥쑥 들어가지. 이렇게 쑥쑥 들어간다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기층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공기층들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이 안에 있는 공기층들이 열의 전도를 막아준다. 그렇지? 공기층이 있으면 쉽게 옆으로 전달하지 못할 거니까. 그래서 스티로폼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차단시켜주고, 또 하나는 금박지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사용하는 단열재 대부분은 스티로폼에다가 여기 벽돌과 벽돌 사이에 스티로폼을 넣는데, 그래서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 건축물 사이에 보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렇게 단열재를 집어넣거든. 그러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갈 때 스티로폼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층이 있어지. 왜냐면 이게 눌러보면 훅훅 들어간다는 말은 뭔가 눌러지는, 그러니까 꽉 채워져 있지 않고 비어 있는 곳이 있다는 얘기야지. 그 부분 때문에 열이 옆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전도를 차단해 준다는 얘기야. 그 다음 또 하나는 요즘 단열재로 사용하는, 건물 벽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스티로폼은 그냥 이런 스티로폼이 아니라 여기다가 은박지를 이렇게 씌워놨어. 그치? 이 은박지의 역할은 뭐냐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열도 거의 빛과 같은, 빛이 이제 거울에 반사되는 것처럼, 열도 거울면에 그러니까 거울면에 닿게 되면 튕겨나가거든. 그래서 여기를 은으로 은도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은으로 도금한 건 아니고, 은박지를 이렇게 해놓으면, 밖으로 나가려는 열이 튕겨나오는 거야. 튕겨서 안으로 계속 들어오겠지.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열을 차단시켜주는 또 한 가지 예가 되겠다지. 자, 이와 같은 이제 우리가 배웠던 열의 전달 방식 세 가지를 모두 차단해줄 수 있는 아주 가장 적절한 이제 기구 하나를 들라 그러면 보온병이 될 건데, 이 보온병은 전도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주고, 또 대류 현상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주고, 또 하나 복사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것도 모두 차단시켜 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안에 뜨거운 물을 담아놨을 때 열이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지? 자, 이게 보온병의 구조인데, 자, 보온병을 단면을 잘라서 살펴본 거야. 자, 여기에 입구 부분이고, 여기에 물을 이렇게 담아놓는다. 자, 보온병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면, 일단 마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개는 이중벽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마개는 비금속으로 되어 있어. 그지? 금속이 아닌 물질이니까 전도가 잘 되지 않지. 그래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일단 막아준다. 전도에 의한 것을 일단 막아줄 거야. 전도에 의한 것 차단시켜주고, 또 여기 이중벽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거든. 여기가 비어있다는 얘기야. 자, 비어있기 때문에, 대류 현상도 잘 일어나지 않겠지. 대류에 의한 것도 막아줄 거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몸체를 살펴보게 되면, 아까 이중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중벽이야. 안에 이렇게 벽이 하나 있고, 바깥쪽에도 벽이 하나 있었지. 그래서 이중벽의 구조를 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공기를 다 빼버렸어. 공기조차 다 빼버렸다는 얘기야. 이 안에 이제 빈 상태가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뜨거운 물이 가지고 있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때, 자, 여기가 비어있으니까, 옆에 열을 전달해 줄 수가 없어. 전도의 방식을 차단했지. 전도는 옆에 뭔가 물질이 붙어 있어야 되지. 열이 전달되는 건데, 비어 있으니까 전도를 차단할 수 있을 거야지. 또한, 대류도 차단해준다. 왜? 여기 비어 있잖아. 대류가 일어나려면, 액체나 기체의 물질이 직접 이동해 다녀야 돼.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액체, 기체도 없어. 진공이니까. 그래서, 대류에 의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준다는 이야기지. 자, 그 다음 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 벽면과 여기 벽면 모두 은으로 도금을 해놨어. 은으로 도금을 해놨단 말은, 반사가 잘 되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뜨거운 물에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은도금되어 있는 벽면에 부딪히면 안으로 다시 반사되어서 튕겨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갔던 것, 반사돼서 안으로 다시. 여기 다시 은도금되어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오는 거, 또 반사돼서 튕겨나서 안에 그 열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와 같이 열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차단해주는 것. 복사다지. 복사를 차단해준다. 복사에 의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차단해준다. 전도 대류에 의한 걸 차단해주고. 자,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받침이 있는데, 이 받침의 구조도 마찬가지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도에 의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소량의 열도 다시 막아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도에 의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열도 차단해주게 된다.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열을 모두 차단해줘서 안에 있는 물을 오랫동안 열이 간직되게끔,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온도를 유지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이제 우리가 단열에 대한 건 살펴봤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예들을 살펴봤지. 자, 그 다음은 그렇게 하더라도 빠져나가는 열들이 생길 거야. 그치? 열 발생 장치, 어떤 장치든 상관없이 열을 만드는 발전소든 혹은 다른 열을 만드는 어떤 장치든 상관없이 빠져나가는 열이 아예 없을 수는 없거든. 그 빠져나가는 열 발생 장치에서 발생해서 빠져나가는 부수적인 열을 다 모아서 우리는 폐기되고 있는 열이라고 해서 폐열이라고 그러네. 폐열.
자, 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 열 아깝지, 그지? 이 폐열도 잘 이용하면 우리 그 실생활에 잘 써볼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이와 같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제 폐열들을 이용할 수 있는 예는 어떤 게 있을까 살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 실생활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야. 쓰레기를 태운다지. 쓰레기를 이제 우리가 다 모아서 보내주면 분리하고 난 뒤에 나머지는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태우게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그 열을 이용해서 지역의 난방으로 사용하게 돼. 물을 끓여서. 그 다음 또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폐열. 우리가 보일러 돌리면 열이 발생하지.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그 열을 가지고 음식물 찌꺼기를 말리는 거, 건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도 만들어져 있어. 그 다음 이제 열변압 발전소라고 해서 열을 만드는 발전소가 있거든. 여기에서도 만들어 놓은 열을 단열 잘 시켜서 우리가 다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겠지. 밖으로 빠져나가는 나머지 그 열들을 모아서 지역 난방에 물을 끓여서 난방 공급하거나 혹은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드는 거야.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그 다음 이제 우리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거, 겨울에 자동차가 안에 들어가서 히터를 켜지. 추우니까. 근데 차에 타자마자 히터를 켜면 따뜻한 바람이 아니라 찬바람이 나오지. 한참 운행을 하고 엔진에 시동을 걸어서 한참 운행하고 난 뒤에 히터를 켜면 따뜻한 열이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이제 피스톤 운동을 해서 연료를 태워서 발생하는 열 가지고 바퀴를 돌리는 걸 하거든. 바퀴를 돌리고 남은 열들은 엔진에 계속 남아있는 거야지. 엔진이 그럼 과열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냉각수가 돌아가면서 이 과열된 엔진을 식혀주는 역할도 하는데 발생하고 있는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히터, 그러니까 바람과 함께 우리 실내 자동차 안으로 보내주게 되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되니까 실내를 난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일부의 열도 다시 이용해 볼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열을 차단하기도 하고 빠져나가는 열을 다시 이용하기도 한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그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자지.